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잠깐 요거 하나만요. 이렇게 뜨고 화면에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애니웨어라고 해갖고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 화면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좀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다시 얘기할게요. 시장이 정확히 저점 찍고 계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락에 대한 논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이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신고가를 갱신함에 따라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콜옵션 롤링업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별로 대응은 달랐는데요. 외국인은 초반부터 또 강하게 선물을 사서 12시까지 6천억 원치 롱포를 강하게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소극적으로나마 매도를 하였죠. 카카오를 시원하게 매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나머지는 인덱스로 롱을 담거나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시장 대응이 분리되고 있는 것은 현물 시장에서는 반기 말인데다가 휴가 시즌도 앞뒀고, 또 이머징 바스켓에 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신고가 영역에 무작정 롱을 지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이 월물 초에 이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고르게 쌓이지 않은 가운데 갭 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콜 커버링을 유도함과 동시에 외가격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좋은 가격대에서 쌓고자 하는 그런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선물 매수가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오늘이 일중 평균 베이시스는 드디어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파워를 실감케 합니다. 옵션 시장에는 이 외국인이 계속 상방 포지션을 쌓고 있지만 적극적인 상방 포지션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선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델타를 추적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 주체들은 신고가 영역이고 또 워낙 변동성이 낮다 보니 옵션 거래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옵션 포지션으로 이번 월물을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이 지난 21일이 저점 이후 사흘 연속 갭상승을 이어갔는데, 이제 금요일마저 갭상승이 나온다면 나흘 연속 갭상승으로 참 드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요일이 갭 다운이었고, 전주 대비로 하면 얼마 오른 게 아니죠. 좀 더 전으로 가서 2주 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숏 포지션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440 콜옵션을 환매해서 445로 롤링업을 했고, 또 오후에 변동성이 빠질 때 445 롤링업한 콜 매도를 일부 줄여서 435 풋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 풋매수는 금요일 시작부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시장이 추가 상승하게 되면 콜옵션 폭발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이 폭발한다는 얘기는 콜 매도의 리스크가 풋 매수의 리스크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고,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네이키드 콜 매도 포지션을 거기에다가 이제 양매수 포지션을 결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이키드 콜 매도에다가 양매수를 더하니까 콜옵션 매도는 일부 손절 매수가 들어간 것이고 풋 매수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뷰를 이야기하면 변동성이 빠르게 죽으면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개별 종목이 질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카카오가 급락을 해서 시장이 밀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코스피 선물 시장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개인들이 네이키드로 선물 매도로 쏘는 것을 이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어제도 개인이 선물 매도를 쌓고 오늘도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 기관들도 이제는 선물 매도를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근데 현물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카카오가 오전에 그 마이너스 1%대에서 공방을 할 때는 별일 없다가 10시 30분에 마이너스 3%를 넘기는 순간 바로 삼성전자를 순식간에 1.6%를 땡기면서 지수를 방어했어요. 그런데 이때 지수를 방어한 쪽이 누구냐면 이 기관이 인덱스 매매팀이에요. 근데 기관이 그럼 먼저 샀느냐?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카카오를 패대기 칠 때 그 패대기를 치면서 워낙 선물을 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 갑자기 쫙 빠진다고 해서 카카오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인덱스의 비중이 낮았던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뭐 지수를 그냥 별 변화 없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급락을 막으면 변동성이 죽어야 되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콜옵션 롤링업으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개별 종목에서는 계속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것도 부정적인데 저는 그 전조정상을 좀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음봉을 보이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아니라 당일 시가 대비 하락한 종목 수를 시간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후 들어서 그 당일 시가 대비 하락한 종목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진폭을 그 패턴화해 보면 점점 시장이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월 말로 갈수록 개별 종목 매매에 대한 이익 실현성 청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기 전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먼저 이익 실현하고 그때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형주를 방어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응은 또 별개의 영역이죠. 그래서 기존 콜옵션 매도분과 풋옵션 매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먼저 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전일 하락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갱신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반등한 자리까지도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아시아 세션 내내 제대로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장 초반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오후 5시에 발표한 그 독일 IFO 지수가 101.8로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이 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강하진 않았고 오히려 유럽 세션에 미국 지수선만 강하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결국 유럽도 변동성을 하락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통화시장도 영국만 작은 변동성이 있었을 뿐 대부분이 통화는 제자리였습니다.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할 게 있어요. 이번 FOMC 이벤트 전에 인덱스가 먼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EM 인덱스도 바닥을 살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멕시코 페소화가 오늘 현물 마감 때 강력한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달러화 대 유로화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달러화 우세로 남아있지만 달러화 대 신흥국 곱하기 산업국, 이 통화는 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에 대한 강세 콜 뷰가 점점 망가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콜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반기 말이 되면서 포지션 조정을 하느라 발생한 현상인지 아니면 3분기에 EME 부상이라는, 그러니까 워낙 EME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그 EME 부상이라는 테마가 형성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페소화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커머디티도 대부분 조용했는데요. 일단 골드는 역시 옵션 만기로 1780달러 껌 붙이기 혹은 1775달러에 껌을 붙일 것인지 막 겨루다가 177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5거래일 연속 껌 붙이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발 매도가 나오면서 1%가량 밀린 듯 했으나 LME 세션에서 방어에 들어오면서 톤당 9,4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도 전일 원유 재고 발표 후 흘러내린 자리에서 변동성만 죽인 채 반등을 주다가 유럽 세션 열리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오펙 회의에서 증산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미국 세션 오픈 직전까지 제법 눌러서 72.5달러를 깨기도 했는데요. 미국 세션 정작 시작되니까 죄다 감아 올렸죠. 그래서 결국엔 변동성만 죽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은 그냥 모두 변동성만 죽이는 조용한 장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잘 버틴 것에 더해 유럽 세션 오픈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선물이 레벨업을 하고 횡보를 할 때 저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계획대로 좀 늘렸는데 이 프리마켓 호가에서 테슬라가 3% 넘게 올라오는 등 저는 약간 오버슈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본장 시작하고 나서 조정을 주지도 않은 채 바로 위로 올라가기에 이거는 매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스닥이 그 14,380을 돌파해서 막 올라갈 때는 매도를 쌓지 않았어요.
어제 예상한 시나리오는 저는 유럽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할 경우에 본장을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작은 음봉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갭상승 이후에 위로 또 날아가면 시나리오가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일에 계획된 매도를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포지션 거래의 특성상 뭐 신규 포지션을 쌓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지, 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스닥 매도 평균 단가가 14,220이에요. 그러면 무슨 500포인트를 더 오른 것도 아니고 200포인트 올랐다가 손절하면 이거는 포지션 트레이더가 할 짓이 아니죠. 하지만 예상하는 패턴과 다르게 움직이면 일단은 신규로 포지션을 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개별 종목 보면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고르게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뭐 700달러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스닥의 오전장 오버슈팅을 견인했다고 봐요. 그렇게 새벽 1시 43분에 나스닥은 14,422포인트의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 이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본장에서의 나스닥 상승분을 오후 들어서 다 반납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물 일봉이 아닌 현물 일봉은 갭 상승이 나와서 작은 윗골이 달리는 봉으로 끝나는 건데, 금요일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뭐 추가 상승보다는 작은 조정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하면 주봉 마감을 뭐 강하게 양봉으로 뭐 바꾸는 그런 1% 이상이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오히려 그냥 금요일 장은 작은 조정이 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양봉은 양봉이지만 뭐 아주 엄청난 양봉은 아닌 그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 숏 베팅은 금요일 시장이 14,300포인트로 하락을 해서 횡보할 경우에는 그 횡보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계획대로 뭐 50%까지 채울 겁니다. 그런데 오전장에 막 더 올라가 버린다. 뭐 내려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올라가서 막 일단은 뭐 14,442포인트 오늘 기록한 고점을 돌파한다. 돌파든 아니면 뭐 터치를 하든 일단 올라가면 저는 매도를 안 쌓을 거예요. 그리고 14,300포인트에서 저는 일단 계속 횡보할 거라고 보는데, 더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를 안 쌓겠지만 횡보하다 보면 이제 오후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횡보가 아니라 이제 오전장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그재그는 일단 매도를 안 할 거고,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아래장에 이렇게 뭐 이 초반에 막 이렇게 흔드는 것 말고 상승 동력이 없고 이제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매도를 쌓을 거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오후장에 이제 하락을 할 줄 알고 이제 매도를 쭉 쌓았어요. 근데 오후장에 만약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시간별로 이제 매도를 뭐 1시간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뭐 티왑으로 쌓아갈 건데, 그 올라간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기울기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마지막 시간에 뭐 그게 몇 시가 됐든 간에 매도를 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더 이상 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직접 보여드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스파이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막 급락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매도를 쌓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은 오히려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이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할 때에는 이익 실현한 거고, 뭐 작은 추세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은 포지션을 쌓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그 원반영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소뚜껑 모양으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하면서 기울어지는, 그 상승이 마무리되고 기울어진 단계에서 매도 포지션을 쌓는 거고, 급락이 나올 때는 청산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청산할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청산할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패턴들로 보면 다음 주에 바로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한 주도 더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시장을 다 마무리 짓고 금요일장에 금요일날 아마 새벽 경우에 제가 감마 회원들 분께 따로 코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이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하면 주봉 마감을 어쨌든 굉장히 강한 양봉으로 마감시켜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은 무조건 1%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숏을 계속 쌓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시간별로 나눠서 쌓자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50% 계획된 물량 50%는 다음 주에 이제 봐서 쌀 건데, 이 금요일에 어떻게 다음 주에 어떻게 포지션을 쌀지는 금요일날 하루 장을 보고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새벽에
올라가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 샵 오늘 9% 넘는 상승을 했어요. 저는 아직 평단이 20불이 넘기 때문에 이익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손절매를 하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28달러까지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이제는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상황 같아요. 저는 가수요가 자꾸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전장에는 S&P 변동성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계속 빠지지 않고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오히려 변동성이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올라온 게 강하다 보니까 뭐 금요일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큰 폭의 하락은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번 주의 시장 테마는 지난주 금요일이 변동성 폭발을 수습하는 한 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 주간의 자산군 변화를 보면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 비달러 통화들은 이번에 크게 하락한 채로 그리고 뭐 하락한 다음에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그냥 한 주 동안 변동성을 죽였어요. 기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머디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증시만큼은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당일만 난리를 피웠고요. 그 뒤로 죄다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뜯어보면 이 성장주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경기 민감주는 그저 반등하는 선에서만 마친 것이라고 보는데요. 반기 말을 앞두고 여기서 며칠 동안 성장주 팔고 경기 민감주 담고 뭐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이 가라앉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는 포지션을 쌓는 걸 할 수 있어도 과도한 액션, 그러니까 갑자기 급락이 났다. 그러면 묻지마로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포지션을 쌓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숏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어쨌든 평가 손실이 날 것은 뭐 자명한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단 롤링업한 445 콜매도분과 풋 435 매수분은 그대로 둘 계획이에요. 장중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갭 상승이 크면 풋 435는 갭 다운이 크게 나온 채 사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갭 상승이 뭐 3포인트가 넘거나 또는 장 초반 30분 동안 뭐 3포인트를 넘게 빠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콜이 막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 매도나 풋 매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거고요. 오전장에 큰 폭이 상승하지 않고 뭐 찌글거린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콜옵션 445 매도를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콜옵션 매수 오버나잇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다만 이제 오전장에 왜 매매를 자제하려고 그러냐면 오전장에는 오버슈팅을 분명히 줄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장은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은 나스닥 매도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숏 포지션을 늘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요일 시장 패턴을 보고 좀 대응할 거고요. 역시 오전장의 신고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한다면 당연히 추가 매도 보류해야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멤버십 감마 회원분께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그 장중 리포트 한 것처럼 오늘도 뭐 소통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좀 잘 버티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